즐거운 수능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삼각형의 외심과 외심의 응용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예각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세 지점 A, B, C에서 A, B, C가 이렇게 어떤 세 지점이 있다는 뜻이고요.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곳에 광고탑을 설치한다. 이제 뭘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때 그 광고탑의 위치로 적당한 말을 네모 안에 써넣어라. 자, 다음 네모 안에 그 광고탑의 위치로 적당한 말. 근데 주제가 뭡니까? 그 같은 거리에 있는 곳이지. A, B, C에서 같은 거리. 어떤 지점이 있는데, 광고탑을 설치할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 C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 즉, 세 꼭지점이라고 하면 되겠지. 삼각형 모양이니까,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곳, 거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단, 광고탑의 크기는 무시합니다. 광고탑의 크기는 무시하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자, 삼각형은, 첫 번째, 삼각형 ABC의 세 누구의 누구 선의 교점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세 점에서 같은 거리. 자, 개념상 뭡니까? 세 점에서 같은 거리 그러면 우리가 내심, 외심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같은 거리. 여기서 뭐 이 거리 모두 같은 이곳에. 자, 여기에 광고탑을 설치한다 뭐 그런 이야기지. 여기는 누구냐, 어디냐 그 말인데 세 점까지 거리가 같은 곳. 자, 우리가 거기를 뭐라 그래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거죠. 외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외심은 우리가 외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의 ABC의 세 변에, 자, 변 말이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겠지. 수직 이등분 그 말이야. 그 선의 교점이라겠어.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거기를 외심이라고 한다.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말이야. 1번에는 뭐 변이라는 말과 자, 두 번째 되면은 수직 이등분선 그 말이지. 자, 선이란 말이 있으니까 수직 이등분 만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무엇의 원의 중심, 무엇 원. 자, 무엇 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뭐야? 외심이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외접원이라고 했지, 이런 거니. 외접원의 중심하고도 같다겠지. 여기는 외접원의 중심이죠. 자, 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외접이라는 말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이다. 거기에 광고탑을 설치하면 되겠다.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것이니까 외심이구나 이렇게 알고 풀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내심하고 대비해서 조금 다르게 세 지점 ABC를 연결한 직선 모양의 수로. 자, ABC, 이렇게 수로라는 게 이게 수로라는 게 뭐야? 물길 그 말이죠. 뭐 물을 이렇게 흘러가게 했다 뭐 그 말이지. 아무튼 수로를 이렇게 AB, BC, CA가 있다 그 말이고, 그 모양의 수로 AB, BC, C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고자 한다. 이 수로라는 게 변이죠. 이 삼각형 변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변에서 같은 거리 그 말이야. 수로에서 같은 거리 그 말은 이 변에서 같은 거리. 여기서 같은 거리, 여기서 같은 거리. 세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곳, 이제 거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물을 만들고자 한다. 우물의 위치로 적당한 말을 네모 안에 써놓자. 우물의 크기는 무시한다. 약간 같은 대비되는 개념으로 써놨어요. 삼각형 ABC의 세 무엇의 무엇선의 결정. 삼각형 ABC의 무슨 원의 중심. 자,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내심이라 그러지. 우리 내심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어요. 내심이. 자, 내심 뭐냐? 세 각을 이렇게 이등분한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면 이 세 녀석이 한 군데서 만난다 그랬어요. 여기를 내심 I라고 한다. 자, 이 내심의 성질은 각 편, 여기서 이쪽 편의 거리, 여기에 내린 수직으로 간 거리, 이 거리, 이 길이. 자, 요 거리들이 같다 그랬지? 그 말이 다른 말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내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제 비슷하죠? 여기 이제 삼각형 ABC의 세
각의 이등분선이야 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구간에 여기는 이등분이란 말을 넣으면 되겠지. 선이란 말이 있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1번은 첫 번째 네모는 각이고 두 번째 네모는 이등분이란 말을 써주면 되겠다 그 말이야. 여기서 두 번째 삼각형 ABCS 무슨 원의 중심? 자, 내접원의 중심인 거지. 자, 내접원의 중심. 그래서 내접원이란 말을 써주면 되겠지.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외심하고 내심의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중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옳지 않은 거. 자, 삼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외심이라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1번은 틀렸구나 그 말이고 2번은 삼각형의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 자, 거기는 같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지. 맞는 말이구나.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자, 정삼각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랑 수직 이등분선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같은 곳이라겠지. 그래서 맞다 그 말이야. 4번.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 자, 이등변 삼각형이 뭐가 이렇게 있으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잖아요. 근데 이쪽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이쪽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지. 자, 여기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겠지. 아, 요 녀석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여기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 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다음에 5번에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거 봤죠. 근데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겠나요? 자,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다겠지? 빗변의 중심이지 삼각형의 외부가 아니죠. 그래서 빗변의 중심에 있으니까 외부에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 둔각삼각형 외심은 삼각형 외부에 있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옳은가 그런가 그래서 틀린 것은 1번하고 5번이 옳지 않겠다 그 말이야. 자, 네 번째부터는 실제 각도 문제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그림에서 I, O는 각각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이다. I는 내심이고 O는 외심이다 그 말이죠. 자, 뭐 여기가 64도다. C가 64도, CAI. 자, CAI 뭐 이쪽 거 이렇게 말이죠. 여기가 39도다. 자, 그럴 때 각 X, 여기 X는 몇 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외심의 내심의 어떤 성질, 각의 성질 그런 거 관련돼서 그 활용해서 풀면 됩니다. 64도가 있고 내심이 이쪽에 있답니다. 내심이고 이쪽이 39도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심은 이쪽에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외심인데 구하라는 각 여기를 구해라 그 말이야. 자, 이런데 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이제 기본 성질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자, 외심 내심의 기본 각에 대한 성질 이런 걸 좀 활용해야 된다 그랬어.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내심이다. 여기가 이제 내심 I라고 했을 때, 내심이라고 했을 때 그 말. 자, 요 각이 A라면, 이 각을 A라고 한다면, 내심일 때는 요 각 있잖아요, 요거. 요 각은 90도 더하기 2분의 1 A로 했어. 자, 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한 게 내심일 때 요 각입니다. 이쪽 각이. 이 둘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심일 때 각이고, 외심일 때는, 여기가 만약에 외심 5라고 했다. 그럴 때는 요 각과 요 각은 2배라 이렇게 그때는 2a 그다겠어요. 외심일 때는 이것의 2배, 내심일 때는
이것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한 거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적용하면 돼. 이런 그림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각이 몇 도인지, 요 각이 몇 도인지를 알면 요것도 삼각형 아니야 이렇게 보니? 요것도 삼각형이니까 요 각을 알고 이 각을 알면 x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요 각, 여기부터 알아봅시다. 자, 요 각은 아까 얘기했지. 요 각하고 요 각하고 요 각의 관계. 내심일 때. 자, 내심일 때는 얘랑 얘의 관계가 90도 더하기 요것의 절반. 요것의 절반이 32잖아요. 32도에다가 90도 더한 게 여기 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더해서 이제 122도가 되겠죠. 자, 여기는 122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심이면 이쪽 각, 여기 각 있잖아요. 요 각도 일단 여기 각도 39도인 거지. 내심은 요 각하고 요 각이 이렇게 반 쪼개지는 거니까 요 각이 39도면 이 각도 39도 봅니다 일단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을 39도라고 했으면 요 각을 구하려면 요 각을 알면 되잖아요. 자, 이 각을 알려면 결국 요것도 알아야 돼 이거. 자, 요 각은 뭐라고 했냐면 64도를 그러면 여기는 요것의 외심일 때는 2배라고 했으니까 요 각은 128도가 되겠지. 64도의 2배. 자, 요 각은 128도야. 자, 근데 외심의 성질은 뭐냐면 외심의 성질은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은 거지. 얘가 얘랑 같은 변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요것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28도면 이렇게 더 삼각형이니까 180도 되려면 52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게 더해야 180도죠. 52도라는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요거 하나당 26도 그 말이야. 뭐 여기도 26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가 26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9도고 얘도 39도인데 26도가 이거만큼, 그러니까 여기 각 있잖아요. 자, 여기는 그래서 요 각은 13도가 되겠네 그 말이야. 39도에서 26도 빼서 13도, 여기가 13도겠다 그 말이야. 알겠죠? 여기가 13도니까 이제 요렇게 삼각형에서 자, 얘가 122도, 얘가 122도, 얘가 13도. 122도 더하기 13도 더하기 x도가 180도가 되겠다 그 말이야. 여기에 122도, 이거 13도, x 더하면 180. 자,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지. 자, 이거 더하면 135도입니다 지금. 자, 135도가 180이니까 x가 바로 x는 바로 45도가 되겠지. 자, x라는 각은 45도가 되겠다. 자, 외곽의 그 각과 내심과 외심에서의 각의 그 크기에 관련된 걸 좀 알아두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그림에서 아이온을 각각 삼각형의 미시의 내심, 외심입니다. 아까처럼 내심, 외심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각 AIC, 자, AIC 요거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각 AOC, AOC 그 말이야. AIC 요 각하고 AOC 이 두 각이 같을 때 그 말이야. 그 두 각이 같을 때 B의 크기는 몇 도냐 이렇게 보죠. 자, 각도에서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는데 B가 몇 도냐를 묻고 있어요. 저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좀 더 확대해서 다시 그리면 자, 여기 이제 B가 있고 이제 내심이 이 정도 있다고 이제 치고요. 내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심. 여기가 내심이고 외심은 이제 또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딱 치고요. 외심이죠. 자, 이랬을 때, 이거 외심일 때, 자, 이 두 각이 같답니다. 이 두 각이 같다 지금 그 말 쓰는 거야. 둘이 같을 때 얘가 몇 도냐, 얘가 몇 도냐 그 말이야. 자, 이거 B라는 각인데 이 각을 만약에 B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자,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하면 얘가 B가 얼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 자, 여기가 내심일 때 이 각은 우리가 이 각 있잖아요. 자, 이 각은 요거 절반에다가 90도 더한 거라겠지. 이 각은 요거 절반 2분의 1 B에다가 90도 더한 거. 그 녀석이 바로 여기 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심일 때 요 각은 요것의 2배라고 그랬잖아요. 요 각의 2배가 외심일 때야. 요 각은 2B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 그 말인 거죠. 이 2배라는 각하고 요 절반을 90도 더한 요거랑 내심일 때 외심일 때 요 두 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정식을 쓸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생긴 식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여기서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풀려면
요거는 2배씩 해버리면 되겠지. 2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요 2분의 1p를 그냥 오른쪽 넘기면 빼기 2분의 1p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치우면 되겠지. 지금 넘기면 요거 뭐야 돼? 2분의 3p죠. 좀 정리하면 2분의 3p 얘가 90도니까 얘가 90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양쪽에 3분의 2씩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3분의 2 곱하면 약분되고 약분돼서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자 3분의 2 약분해서 30도 2배니까 60도 그 말이야. 아 b가 바로 60도구나. 여기가 60도일 때는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게 되겠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0도가 되겠다. 자, 9번에 다음 그림에서 O는 삼각형 ABD와 ABD라는 이 삼각형과 삼각형 BCD, BCD 이 삼각형이죠. 그 두 삼각형의 외심이다. 자, 이 O라는 점이 이쪽 삼각형에도 외심이고 이쪽 삼각형에도 외심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각 A가 130도라면 C는 몇 도냐? 여기가 몇 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두 삼각형의 외심일 때. 그러지? 자, 외심이다 그러면 외심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외심이 이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C가 또 이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자 여기가 이제 외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외심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심이 나오면 항상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꼭지점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봐야 돼. 연결. 자 이런 다음에 요 각 있잖아요. 외심에서는 이게 둔각일 때도 마찬가지로 요 각하고 요 각 있잖아요. 요 각은 2배 관계라는 아까 그 말이에요. 자 항상 반대쪽에 요 각에 반대쪽에 있는 요 각 말이에요. 외심일 때 요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각 삼각형의 경우에 요 각하고 요 각 말이에요. 얘가 A면 얘가 2A다 그 말 있잖아요. 요 각의 2배가 이거라는 거라 그래서 항상 요거 좀 나머지 연결했을 때 그래서 요 각과 요 이 2배 얘가 만약에 둔각이더라도 이쪽 각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둔각일 때는 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요 녀석이 저 녀석의 2배인 거야. 외심일 때. 자 그래서 얘가 260도 그 말이에요. 얘가 260도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쪽 각은 당연히 몇 도겠어? 100도겠지 또 이렇게. 얘가 260도니까 260면 360도 하면 얘가 100도겠지? 자 얘가 100도일 때 이제 요 삼각형에서 다시 요 C를 구하라고 했지? 자, 요 각을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요것의 2배가 100도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이 C가 100도다 그 말이야. 알겠죠? 항상 이것과 이것은 외심일 때는 2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2배 관계. 왜냐하면 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각의 2배가 요 각이라는 사실이 그것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 C는 50도겠구나 그럼 되겠지. 자, 다음 이제 7번에 다음 그림에서 I는 직각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자, I는 요 직각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M은 빗변의 중심이다. M은 빗변의 중심, 얘는 빗변의 중심입니다. 자, 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라 그랬지. 여기는 외심입니다. 외심이. 자, 그리고 BI의 연장선, 자, B랑 I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연장선 위에 점 D에 대해서 DBM이 15다. 이 각이 15도일 때 그 말이네. 그때 X는 몇 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림 상황은 이해가 되겠죠? 자, 내심이 뭐 여기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했다 그 말이고요. 내심이고 B가 있고 A, B, C. 자, 그 다음에 빗변의 중심 여기는 이제 M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근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 여기는 외심인 거라는 거지. 얘가 바로 외심인 거야. 외심이라는 뜻은 아무튼 이 거리, 요거리 다 같은 거지. 그리고 뭐 이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것들이 다 같으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또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제 참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5도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내심이니까 내심은 각을 2등분 한 거지. 여기도 90도. 90도라는 각을 2등분 한 거니까 이쪽 각은 당연히 45도가 되는 거지. 이쪽 각이 45도. 이게 반쪽인 거니까.
이쪽도 45도인데 여기 15도 써놨으니까 여기는 그럼 30도다 뭐 이렇게 알겠지? 30도, 이쪽은 30도입니다. 자, 얘가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은 거야. 외심이니까. 외심은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30, 30이면 여기가 또 120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또 60도가 되게끔 여기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싹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지금 요 각이 몇 도냐를 모르죠. 이렇게. 자, 그럼 요 삼각형에서 보이는 거죠. 이 삼각형에서. 자, 15도, 60도. 자, 둘이 합해서 75도잖아. 75도 더하기 x를 하면 얘가 18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x는 105도가 되겠죠. 이렇게 빼면 되니까. 자, 105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8번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6cm, 8cm, 10cm인 직각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 합을 구해라.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거 6cm, 6cm, 8cm, 10cm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직각삼각형을 했으니까 제일 긴 건 잡아줘야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내접원, 외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접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원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딱 수직내에서의 반지름 R 이렇게 요 내접원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뭘 이용해서 구하면 좋은가? 물론 여러 가지 막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뭘 뜻한다고 했냐면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둘레를 말하지. 둘레. 얘는 둘레를 말하는 것이고, 삼각형의 둘레. 삼각형의 둘레인데, 둘레랑 R 곱하고 2분의 1 하면 얘가 바로 넓이라고 했어요. 넓이 공식이. 자, 내접원이 나와 있을 때 넓이 공식 이걸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외워서 쓰는 게 좋아요. 자, 이것이 이 삼각형의 넓이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마침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수직이 직각삼각형을 했으니까. 그러면 밑변 높이 나누기 2 해도 되는 거지. 밑변 6 곱하기 높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얘도 넓이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는 둘레이기 때문에 둘레니까 이 녀석은 뭡니까? 이거 다 더한 것이 둘레죠. 자, 16에다 8, 24. 얘가 지금 24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2분의 1 R 곱하기 24 그 말이야. 둘레가 24니까 24를 넣으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2분의 1 똑같고 6, 8, 48. 얘는 24. 그러니까 R이 뭐야? 2면 되겠지? 자, R이 2라는 걸 아시죠? 여기 반지름은 2cm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고, 자, 그럼 내접원의 넓이는 뭡니까? 이제 파이 곱하기 R제곱 4파이가 되겠지. 자, 내접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가 되겠다 그 말이야. 넓이. 단위는 제곱센치고요. 자, 그럼 외접원은 그런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 여기가 외심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외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다 5cm, 5cm인데 우리가 외접원은 요 녀석을 반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돌아가는 원인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니까 얘가 곧 반지름인 거야. 이 빗변의 중심의 요 거리. 자, 요 거리 반지름이 5야. 그러니까 5니까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제곱. 5제곱 25파이가 되겠지. 이 녀석이 바로 넓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내접원의 넓이는 4파이. 외접원은 25파이. 둘이 더해라 그러니까 넓이 합이니까 29파이라고 하면 되겠지. 29파이 제곱센치다. 내접원 관련된 게 나오면 넓이 공식을 활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잘 기억해줘야 되겠지. 이게 삼각형의 넓이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그림은 세 변이 각각 12, 16, 20인 직각삼각형과 그 내접을 나타낸다. 직각삼각형하고 내접원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자, 점 I가 직각삼각형 ABC 내심일 때, I가 내심일 때 빗금친 곳의 넓이, 여기 빗금친 곳의 넓이를 구해요. 내심일 때 넓이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구하려면 당연히 뭡니까?
반지름을 또 구해야 되겠지? 아까 방금 그 내용을 적용하면 되겠지? 자, 저 삼각형의 넓이식을 쓰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넓이는 아까 공식에 따라서 자, 2분의 1 R 하고 곱하기 둘레가 오니까 이거 싹 더한 거야. 자, 더하면 뭐야? 이거랑 이거 더하면 36에다가 11 했으니까 48. 둘레가 48이죠. 2분의 1 R 곱하기 48 이거 바로 넓이인 겁니다. 저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 넓이는 자, 밑변 높이 이렇게 써도 되겠지. 16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자, 얘도 넓인 거지. 직각삼각형이. 두 넓이가 같은 거니까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 식으로. 그래서 여기 똑같으니까 요거 뭐야? 요렇게 2분의 1은 똑같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얘가 같으면 되는 거지. 2분의 1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런데 48 곱하기 R 그 말이지. 얘가 바로 16 곱하기 12다 그 말인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제 48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48로 나눠주면 바로 얘가 R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약분해서 써주면 돼요. 약분. 16하고 48 약분하면 3배가 옮기니까 3이죠. 이렇게. 3분의 12 4 그 말이지. 자, 반지름이 4. R이 4다 그 말이야. 지금. 자, R이 4니까 이곳에 반지름은 나왔는데 요 빗금친 곳의 넓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 요 각 중심각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각이 몇 도냐를 찾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가 내심이잖아요. 자, 내심이기 때문에 내심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요 각이 90도면 이 각의 절반 45도. 자, 요 각의 절반이 45도인데 거기다가 90도 더한 게 여기 각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135도인 거야. 여기 각이 135도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135도짜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반지름은 4인데 자, 넓이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자, 파이 곱하기 R 제곱 4제곱이니까 16파이죠. 자, 이게 원의 넓이야. 원의 넓이 곱하기 얘가 135도만큼이니까 360도 중에서 135도를 딱 하면 되겠지. 자,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그것이 빗금친 곳의 넓이가 되겠다. 자, 이것은 약분을 좀 해줘야 되니까 5로 약분한 다음에 5, 7, 35, 5, 20이고 얘는 약분하면 5, 20, 5, 7, 35입니다. 이렇게. 자, 72분의 27이야. 자, 그럼 이것도 다 뭐야? 9의 배수죠. 9, 3, 27, 9, 8, 12니까 다시 약분하면 9, 8, 72, 9, 3, 27.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8하고 또 16이 약분돼 이렇게. 약분되니까 또 2, 그럼 2파이지. 2파이 곱하기 3, 6파이구나. 그 말이네. 저것의 넓이는 6파이 제곱센치다. 그 말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넓이 구할 때는 넓이에 관련된 것은 넓이 공식이 그다음에 2분의 1 R A B C 그 내저번에 넓이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심일 때 외심일 때 그 각의 관계 마주보는 그 각의 관계 뭐 90도 더하기 각의 절반 뭐 외심일 때는 2배 뭐 이런 관계 자 그런 관계 핵심적인 관계들을 잘 사용을 하면 핵심적인 공식도 잘 사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심과 외심의 응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